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승한 SK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트럼프발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조선주 하락장 속에서도 성방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조선주 업황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1년 반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인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1분기 동안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난 조선과 방산도 그 타깃이 될 거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시행된 이번 한 주 동안 조선과 방산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한 주 코스피가 공매도와 관세 여파에 2.7% 급락한 반면에요. 한화오션은 6%, HD현대중공업은 5%,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3에서 1%대 상승했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크게 하락할 거란 예상됐던 조선주, 어떻게 상승한 걸까요? 시장은 이미 조선주에 대한 공매도 우려를 선제 대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도 외국인은 1월 말부터 조선 비중을 축소해왔다며 기관도 이미 비중을 조절해서 선제 대응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히려 공매도 이후에 조선주에 대한 업황이 굳건하다라는 점을 확인한 시장이 2월의 주가 하락폭을 다시 되돌리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또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조선주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조선주의 주가는 한 주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관세 여파에 충격받았던 어제에도 이 조선주의 호재는 계속됐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이 4천억 가까운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나타낸 것은 물론 HD현대사모와 HD현대미포가 무려 2조 3천억 규모의 초대형 수주를 눈앞에 뒀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줬는데요. 특히 이 소식을 전한 외신의 헤드라인이 인상적입니다. HD현대사모와 HD현대미포 이 두 기업과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의 대표가 바로 이 마리나키스입니다. 마리나키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서 16억 달러의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서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항만 수수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총 2조 3천억이라는 상당한 물량을 한국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국도로는 2조 3천억 엄청난 규모인데요. 특히 중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 항만 수수료 우려 제기되면서 한국조선소와 계약을 선택했고 그 계약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줬습니다. 공매도 시행에 따라서 오히려 상승으로 위기를 넘긴 조선주, 과연 공매도 타깃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걸까요? 앞으로 이어질 투자 포인트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지금 여러 산업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상호 관세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왔고 조선업은 이제 그동안 그래도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는데 관세 영향 진짜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국은 자국 내 선박을 발주할 때 네. 외국 조선소에 발주하지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존스 액트, 그러니까 존스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러한 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선주는 해외 조선소에 발주를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유럽 선주들이 대부분이고 네. 아시아 태평양 아니면 중동 국가들이 이제 발주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출하는 우리 선박이 미국의 관세의 영향을 받을 리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 하면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최근 시장이 주목했던 건 알래스카 주지사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컸었는데 소위 말해 빈손으로 좀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가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는 점이 크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LNG라는 게 수입하는 양이 엄청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한 번 수입하면 거의 한 20-30년 동안은 써야 되는 네. 그런 에너지원인데 이거를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가 안 이루어진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몇 차례 한번 시행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경제성이 안 나왔다고 평가가 됐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이 조선업계 이슈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도 있는데 러시아와 이제 중국에 맞서서 그린란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쇄빙선을 확보를 해야 된다. 국내 이 쇄빙선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존스법 때문에 네. 쇄빙선을 해외 조선소에 발주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쇄빙선은 화물을 싣고 다니는 선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쇄빙선 같은 경우는 해외 조선소에도 발주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캐나다, 핀란드하고 3개국에서 이제 아이스 콜라보레이션 에포트라고 하는 네. 이제 쇄빙선 협력을 이미 맺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 내에서 쇄빙선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캐나다 조선소에서 아마 건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쇄빙선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북서 항로를 만약에 뚫는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이동하는 쇄빙 등급의 선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쇄빙 LNG선 혹은 이제 쇄빙 유조선 같은 쇄빙 등급의 선박은 우리 조선소로 이제 글로벌 선주들이 발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주가 꽉 차면서 실적이 탄탄할 것이다 전망도 있었지만 사실 조선주의 상승에 신호탄을 던진 건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업의 반사 이익이 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은 네. 미국 USTR 그러니까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2월 달에 중국 조선업 제재에 대한 공고문을 발표를 했고요. 해당 내용에는 뭐 최대 입항당 한 척당 약 400만 달러 이상의 규모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수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웬만하면 이제 중국산 선박은 쓰지 말라라는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뭐 강한 강도로 할 수 있냐, 낮은 강도로밖에 못한다. 그리고 중국 선단만 따로 꾸려가지고 해당 선박은 미 항만으로 입항하지 못하게끔 우회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선주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언론 보도,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관련돼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고 관련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산 선박이 한 척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선단에 모든 선박에 대해서 항만 수수료를 물게끔 하겠다. 그리고 동맹국들도 이거에 동참시키겠다. 만약에 동맹국이 동참 안 할 시에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을 이미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고 그런 내용으로 행정명령 초안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를 한다면은 동맹국들은 이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선단만 따로 꾸려서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글로벌 선박 내는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를 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되고 남은 선택지는 결국 한국에 있는 조선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한 강도로만 나와준다면 그 반사수의 강도도 엄청 클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IMO가 최근에 이제 해운 탄소세 시행안을 확정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요. 해운 탄소세 시행 이후에 이제 친환경 선박 도입이 좀 속도를 낼 것이다. 국내 조선 산업은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제사기구 IMO에서 2027년부터 시행할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전략을 곧 4월 영국 런던 시가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MEPC 83차 회의에서 회원국들끼리 그 중기조치 전략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치 전략으로 탄소세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해관계상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그 탄소세 강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되게 상이하게 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낮게 부른 회원국은 선박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톤당 뭐 18불, 뭐 높게 부른 회원국은 뭐 150불까지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숫자로 얘기할 때 어느 게 강한 강도고 약한 강도지 잘 모르실 텐데 100불 이상으로 만약에 이 탄소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이 선대 교체, 친환경 선대 교체 수요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이게 한 30불 미만으로 네. 만약에 합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질적인 교체 수요를 일으키기에는 좀 미미한 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을 둘러싼 각종 호재들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조선업 현황과 그리고 우리가 2000년대를 생각해 봤을 때 2차 또 사이클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차 네. 슈퍼사이클은 보통 2002년부터 2008년 사이를 얘기를 하고요. 그때 상승 사이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을 때고 그러다 보니 이때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엄청난 속도로 급증을 했습니다. 수요가 받쳐졌고요. 이거에 맞춰서 글로벌 조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캐파 확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성장주의 개념에 가까웠고요. 근데 지금 사이클은 그때와 많이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글로벌 조선사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10년이 넘는 이 장기간의 하락 사이클을 겪고도 이제 살아남은 메이저 조선소 중심의 셀러스 마켓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과 협상력을 주도하는 그런 마켓이 형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그때 없었던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IMO 같은 이제 환경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 3차 슈퍼사이클은 제 2차 슈퍼사이클보다 왔던 시기보다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주 주가 측면에서 상승 사이클을 또 만들고 있는 게 함정 모멘텀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 함정 사업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함정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주가 상승 견인하는 모멘텀으로 실리고 있는데 제2차 슈퍼사이클 때는 그런 모멘텀은 부재했거든요. 따라서 그런 쪽에서 많이 상이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주가 넘쳐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주 도커가 지금 꽉 찬 상황인데 내년부터는요. 조선 3사의 컨테이너선 수주 규모가 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1년, 22년 네. 글로벌 병목 현상 때부터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때 대규모 발주를 그게 작년 수에즈운하 사태 때까지 컨테이너 상승세를 보여서 그 운임을 먹기 위해 규모 발주가 작년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선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선대 공급 운임이 이미 정상화가 된 수준이고요. 따라서 컨테이너 선박 발주가 예전처럼 대규모로 나오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선사 발주는 어려울 수도 있다 내년부터요. 조선산업 부문에서 이제 선박 엔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친환경 선박이나 뭐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 이제 도래하면서 선박 엔진 수요도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이 선박 엔진 수주 기대감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선박 엔진 상장사 중에 대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제 하나 엔진이실 네. 텐데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공시된 계약건만 봤을 때 작년 연간 수주 규모의 이미 61%를 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해당 계약건들의 마지막 납기일을 까보면은 네. 이게 28년도 하반기, 29년도 상반기거든요. 우리 조선소는 해당 물량의 선박이 없습니다. 수주 잔고에. 이 말은 즉슨 대부분의 계약건들이 중국 조선소양 엔진 발주였다라는 얘기고 이걸 달리 보면은 아직 올해 국내 조선소양 엔진 발주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즉슨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규모를 또다시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에 맞춰서 수주 잔고 레벨도 역대 최고치에 가까운 수주 잔고 레벨 네.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도 그렇고 조선주 하면 하나 오션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개별적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에 하나가 실패를 했고 지금 다시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렇게까지 오스탈을 노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스탈 조선소가 네. 야드가 4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호주 본사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앨리버마주에 있는 오스탈 USA, 나머지는 뭐 필리핀, 베트남에 하나씩 있는데 이 중에서 노리는 건 결국 앨리버마주에 위치한
오스탈 USA 조선소가 목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스탈 USA 가지고 뭘 할 거냐가 문제인데 네. 오스탈 USA가 역사적으로 미 해군 함정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우리 흔히 말하는 LCS 전투함을 주로 건조를 해왔는데 이 사업을 미 해군이 접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차세대 물량인 콘스탈레이션급 프리기탐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이 현재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마린이라는 이탈리아 본사가 이탈리아에 있지만 조선소는 이제 야드는 미국에 위치한 조선소에 먼저 열척을 냈습니다. 근데 해당 계약건의 이제 초도함 건조가 네. 예상 대비 이미 3년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중국 함대 견제를 위해서라도 이 콘스탈레이션급 프리기탐 사업을 빨리 속행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물량을 결국 다른 조선소에 줘야 되는데 그게 오스탈 조선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이거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스탈 USA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네. 재추진하면서까지 노리는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오스탈 인수전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익률 상위권을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 이제 조선업종에 접근하기 위해서 좀 유념해야 될 요소들 어떤 부분들을 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조선업 대표적인 지표로 쓰이는 신조성가 지수를 많이 살펴보셔야 할 텐데 네. 신조성가 지수가 작년 말부터 좀 연속적인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하락세는 중국 조선소가 대부분 견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실제로 수주한 선박의 수주 단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꺾이는 구조는 아니고 보합세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성과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강도가 세게 나올지 약하게 나올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팔로잉을 하시는 게 조선주 2분기 투자에 있어서 네. 가장 효율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발 변수랑 신조선가 지수의 변동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조선주의 실적 성적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선 3사 네. 모두 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 공정 진행률이라고 하죠. 공정 진행률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소폭 상회하는 정도, 그러니까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매출액 단에서는 아무래도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설 연휴도 있었고 하다 보니 조업일수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매출액이 한 6%에서 7% 정도 빠지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뭐 이익 단에서 영업이익 단에서는 딱히 뭐 공정이 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환율도 우호적인 환율 레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단에서 훼손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문제 없이 네. 조선주 컨센서스대로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 3사의 실적 좀 무난하게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한승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